예. 토요일인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방법은 없다고 그럽니다. 대신 또 공부를 하는데 그럼 아무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그럼 여기 오시지도 않았겠죠. 뭔가가 있으니까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평가사 여기 취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어떤 분은 합격을 하고도 이제 강의를 들어오셨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이 에너지 평가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아까도 앞에 이제 1교시 이석훈 교수님, 2교시 이용훈 교수님, 제가 이제 3교시 이제 설비 조성환이고요. 이제 4교시 이제 우리 최수경 교수님, 우리 4명이 다 종로기술사학원에서 다 강의하는 교수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평가사를 이렇게 쉽게 공부하고 자격을 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공부할 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기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이 네 명 교수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앞으로 출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시험을 3번 봤습니다. 3번 시험 본 걸 가지고 기출 문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번씩이나 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많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다 이제 민간 의뢰들인데 민간 의뢰들은 시험 볼 때 정말로 깝깝했습니다. 기출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출제 기준을 보고 공부하시면 좋고 그래서 공부를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기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근데 기출 문제만 봐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이제 출제 기준입니다. 모든 문제가 출제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해요. 출제 기준을 보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어떤 분야만 해놨기 때문에 너무 막연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제가 오늘 이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공부를 가장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 에너지 평가사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공부가 잘 됩니다. 뭐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에너지 평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만약에 에너지 평가사가 된다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자, 건물이 있다. 야, 저 건물에서 저 건물에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고 있고 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에너지 평가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건물의 특성이 뭐고, 유리창의 단열이 어떻고, 기밀 상태가 어떻고, 이걸 다 이제 아까 건축 환경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가장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그 나머지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설비, 공조 설비라든가 냉동기, 보일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에너지 평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보일러의 효율이 어떻고, 냉동기가 어떻고, 펌프의 효율이 어떻고, 배관 덕트가 어떻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그것을, 그러니까 건축에서의 부하를 최소로 하고, 그것이 건축 환경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최소화된 부하를 공급하는 공조 설비가 최적화되고, 그래도 안 된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하고, 그러면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들을 에너지 소비가 없이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에너지 평가사들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이 분야를 끌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관련 법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주 수치화, 계량해가지고 정량화한 것이 바로 이제 EPI, 그죠? 에너지 성능 지표로서 하나하나 몇 점이고 해가 점수를 따져가지고 이 건물은 몇 등급 정부에서 이제 당근과 책찍을 줍니다. 야, 얼마 이하이면은 허가하지 마. 얼마 이상이면 세금 깎아줘, 혜택 줘, 완화시켜줘, 이래가지고 당근과 채찍으로 이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끌어가기 위한 그 모든 4과목이 복합된 것이 바로 우리 에너지 평가사 제도입니다.
뭐 지금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30분 동안에 이렇게 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뭐 저 목차는 이렇게 대략 이제 필기실기인데, 특히 뭐 아까 건축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제 3과목은 실기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뭐 4과목도 이제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뭐 시험을 이제 한두 번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공부하시면서 이 3과목, 특히 이제 공조설비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는 시험을 패스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1과목 법규 같은 것들은 참 좀 뭐 잘, 물론 뭐 다 이해하고 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좀 암기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3과목 공조설비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실기에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필기는 어떻게 뭐 객관식이니까 운 좋게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실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3과목만큼은 그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뭐 암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 4과목 정도는 시험의 비중은 크지만 그래도 약간 암기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암기를 잘 못하신 분들은 4과목에도 많이 이제 골탕을 먹고 그러는데 3과목은 암기해서 될 과목은 아니고요. 문제를 완전히 이해를 하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야, 뭐 이건 펌프가 이러니까 이래서 뭐 효율이 나오고 이렇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2차 실기시험에서 자신있게, 주관식이니까요, 자신있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가장 단순하게 공부한 사람들, 좀 이렇게 하등급은 기출문제 보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중등급 정도는 이제 출제 기준 보고 공부하는 건데, 그 출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책들이, 시중에 많은 책이 있으니까 시중에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가장 최고급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내가 에너지 평가사가 됐을 때 그 에너지 평가사 업무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은 최상급의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에너지 평가사로서 실제로 효율 등급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시험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공부를 하실 겁니다. 정말로 건축물에서 부하가 어떻고 나중에 모든 이 기기 장비들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에너지 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시는 것이 재밌을 겁니다. 이건 뭐 출제 기준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 3과목은 이렇게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 기계 설비하고 전기 설비하고 신재생. 저는 이제 학원에서는 이쪽 기계 설비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하고요. 실기에 또 관련된 이제 공조 설비 분야를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전기하고 신재생 파트는 교수님이 따로 계신데 오늘 제가 그냥 통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력학 파트에서 이제 필기입니다. 1차 필기.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매 한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연력학에서 한두 문제. 유체역학 마찬가지죠. 유체역학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론 설비. 여기가 이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오는 비중이 좀 높은 부분입니다. 냉동기, 보일러, 이런 파트들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공조 설비. 여기가 비중이 가장 크죠. 이 공조 설비는 1차 필기 시험에서도 비중이 크지만 사실은 2차 실기 시험에서 여기 공조 설비와 관련된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실기 시험을 패스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실기 시험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 공조 설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1차 공부할 때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사실은 여기 50번 같은 문제는 1차 필기 문제이지만 거의 실기 문제 정도의 이 민간 1회 때 저도 이 시험을 보면서 약간 황당했었는데 필기 문제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거의 실기 문제 한 문제들을 차지할 정도로 이 문제를 푸는데도 한 5분 10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공조 설비는 1차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떠나서 나중에 2차 실기 시험을 생각해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두시면 좋을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 강좌가 이 내용은 뭐 이런 걸 설명하자는 강좌가 아니고 에너지 평가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춘다고 본다면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다 자기 환경이 다를 겁니다. 건축 전공하신 분, 전기, 설비, 뭐 기타, 뭐 토목하신 분도 있고, 뭐 혹은 뭐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 에너지 평가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각자 다 자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뭐 이거 제 이제 경험입니다.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1차 필기 과목은요. 필기 과목에서 1과목 법규는 약간 암기형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암기형으로 1과목. 대신 이제 2과목 건축 환경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 환경은 나중에 실기하고도 연계되고 또 건축 환경이 뭐 빛이라든가 뭐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 아까도 이 교수님도 그랬지만 3과목이나 4과목 다 연관이 되니까 공부를 하실 때 조금은 원리를 이해해서 뭐 태양 각도가 어떻게 뜰 때 뭐 일사보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과목은 약간은 뭐 한 반절 이해, 한 반절 암기형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3과목, 3과목 설비는 기계 설비, 전기 설비 할 거 없죠. 설비는 가능하면은 원리를 이해해서 공부해 두시고 만약에 1차 시험으로 끝난다면은 이것도 뭐 약간 암기형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 시험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1차 공부할 때부터 좀 깊이 있게 원리를 이해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4과목은 이제 최 교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아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계산형 문제라든가 이해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일단 당장은 그 이표와 표를 달달달 외우는 것,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마 이 이공계 쪽 전공하신 분들보다 대체적으로 암기 능력은 좀 뛰어날 겁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또 이제 법규라든가 이런 데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이공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전기나 공조 이런 것들을 뭐 계산은 잘 하는데 또 암기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암기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서로 내가 이제 강점인 과목이 있고 나한테 단점인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1차 시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대신 1차 시험 공부할 때 꼭 2차 시험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 이어져 이 지금 아까 좀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인데 그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은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 덕트, 펌프, 팬 이런 계통으로 1차 시험, 2차 시험 할 거 없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전기 기본은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으로 이제 역시 전기도 이쪽 변압기라든가 전동기 뭐 특히 이제 전기 파트에서 뭐 모터라든가 역률 관련 이런 것들을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기가 보통 이제 1차 시험에서는 한 30% 차지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신재생이 약 한 10%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예, 2차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출제 기준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볼까요? 1번 건축입니다. 여기 전열, 단열, 공기 환경, 뭐 냉난방 부하는 이쪽 공조로 분류할 수도 있고 건축 환경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한 1, 2, 3번 정도가 건축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건축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면서 이제 4번, 5번, 6번, 7번. 이게 뭐 문항수는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여기가 이제 공조 설비, 건축 기계 설비죠.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상당히 비중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제 8번 전기, 9번 신재생,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11번 도면 이런 것인데 실기 문제는요. 이 모두가 다 복합된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한 문제 간단히 예를 들면 도면을 주고 그렇죠? 도면을 쭉 주고 장비 일람표까지 다 준 다음에 거기에서 기계 문제, 거기에서 전기 문제, 거기에서 환경 문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이다. 네. 실기 공부하실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파트 하나 이게 소홀히 할 게 없습니다. 다만 중요도를 따진다면은 출제 비중이 높은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취사 선택입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내가 어느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쓸데없는데.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면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왜?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버린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두 번 읽어본다는 겁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A, B, C로 나누셔가지고요. A는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A 파트. B 파트는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해두고, C 파트는 그냥 한두 번 읽어두는 정도. 왜? 출제 비중이 작다거나 출제될 확률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약간 무시하고 한두 번 읽어두는 공부. 이 취사 선택을 잘 해야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부를 할 것, 포기할 건 포기할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아느냐? 각자 자기가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가지고 혼자 그것을 다 터득하면은 최고로 좋습니다. 최고로 좋아요. 근데 그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 책도 쓸데리 없이 그냥 엉뚱한 소리 막 많이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편집된 책을 선택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면은 학원 나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원에 한 번 정도 듣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 학원도 두 번, 세 번 학원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학원에 의지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학원은 보조수단입니다. 학원에 가서 한번 강의 들어보고 다음에 실제로 공부는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게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요, 학원만 많이 나가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계속 들으니까 찍을 수 있어요. 2차 실기시험은요, 학원을 백날 다녀도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신 이제 실기 공부할 때는 또 혼자 공부하려면은 그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한두 번은 딱 이용을 하시고, 대신 결론은 내가 지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자기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지금 인강을 들으시던 학원에 이제 오프라인을 나오시던 어쨌든 학원을 한두 번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꼭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주요 학문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이것은 뭐 제 파트든 아니든 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실기 학원에서 실기 강의를 하는데, 이 실기 강의를 하다 보면은 네 파트 내 파트 가릴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서로 연관되고 복합적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특히 일사 문제라든가 뭐 일사 조절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다음에 이제 단열 굉장히 중요하죠. 벽체 열괄율, 노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 환기 문제, 여기 이제 부하계산, CLTD라든가 부하계산 문제, 연력학, 유체역학도 이제 실기 문제이지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실기 문제에서 여기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출제 기준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출제는 될 수 있습니다. 여론 설비된 거, 여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7번, 이게 6번, 7번이 실기 문제에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그러한 부분이죠. 8번 전기, 신재생 문제, 에너지 전략 시스템, 도면,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여기 건축물에서 건축계획,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문제에서 이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고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걸 근거합니다. 우리 이 에너지 평가사가 건물의 에너지를 평가하는데, 그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들어가 보면은 건축, 기계, 전기 이렇게 파트로 나눠가지고 건축물에서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바로 그 전략이죠.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EPI 표가 이 기준에 의거해서 다 이제 데이터화, 수치화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꼭 완벽하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때 이제 전열, 단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조금 그 다음으로 이제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전열, 단열 부분. 그런 다음에 여기 환경계획 아직까지 실기에서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아까 저기 건축환경 이 교수님도 공기 환경 몰라도 학교 갈 수 있다 그러시던데 1차 필기시험도 그렇지만 2차 실기에서도 아직 한 문제도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이 환기 문제는 언제라도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 부하계상에서 한 문제 나왔었고요. 역시 마찬가지 연력학, 유체학학 여지껏 실기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공부를 한다면은 이런 데다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은 그냥 우리 뭐 실기책에 있는 뭐 간단한 문제 몇 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보는 정도로 넘어가도 괜찮겠죠.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높죠. 여기 뭐 에너지 전략하는 방법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때 이 문제는 민간 1회 때인데 필기 문제도 나왔고 실기 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그때 출제한 사람이 이 송풍기 제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인가 봐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뭐 관경구하고 하는 문제 8번이 이때 점수가 13점짜리인데 비중이 높았죠. 뭐 실기 문제에서 10점 이상짜리는 다 비중이 높은 것들이죠. 아마 이 국가 1회 때 학교 가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문제 8번을 잘 손을 못 댄 분들은 합격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었죠.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공조 설비를 완전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그 이 선도에서 이 회전수 제어해가지고 펌프에서 유량 제어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죠. 공조 설비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까지요. 공조 설비. 그리고 이제 전기. 마찬가지다. 신재생 이렇게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여기는 아직 이 자동제어 쪽은 아직은 안 나옵니다. 자동제어도 실기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죠. VAV 시스템에서요. 도면의 이해. 모든 문제가 서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주고 그 도면에서 이제 뭘 구하라 이런 식으로요. 여기 다 연관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히트 펌프는 이제 신재생에 관련되고요. 조명.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효율 등급까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3과목은 이렇게 세 분야인데 사실은 한 과목으로 모으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과목으로 묶어 놨습니다. 아마 1차 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면 1차 시험만 본다면은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2차 시험을 생각한다면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파트들이고요. 여기 2번에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에서 더 중요한 그러한 과목이 됩니다. 실기 시험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계산형 문제를 내가 완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4번도 같은 말이고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기사 실기 문제 같은 것들을 한 권 정도 보시고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설비를 전공한 분들은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비전공자들은 기사책을 건축 설비나 공조 냉동기계 이러한 책의 공조 설비 파트를 한 권 정도, 특히 실기 문제 같은 것 한 권 정도 보고 하시는 게 좋고요. 6번 아까 말씀드린 건데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자격증을 딴 후에 에너지 평가사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는 게 좀 재밌을 겁니다. 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좋은 유능한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 1편에서 그 협회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건축물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